한민족 방송 송년 특집 토크 콘서트 걱정 말아요 그대. 안녕하세요. 한민족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연기자이면서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의 나라를 찾아서 오신 여러분들, 오신 만큼 행복하고 기쁘셨으면, 자유로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큰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죄송한 마음이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나면 또 다른 희망과 행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도 환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날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열심히 생활하기로 해요.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 더 희망찬 일이 많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께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북에서 건너오신 분들 더 고생 많으셨지요. 낯선 땅으로 여행만 가도 힘든데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의 항아리가 채워지고 쌓여간다면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신 걱정들 대부분 해결될 겁니다. 2020년 새해에는 걱정 주머니는 줄어들고 기쁨 주머니는 점점 커지는 그런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은지입니다. 탈북인 분들을 직접 접할 기회는 없었지만요.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유를 찾아온 과정을 접했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곳에서도 적응하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항상 힘내시고 잘 견뎌나가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도 뒤에서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민족 방송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 정은지도 가요광장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핑크 은지였습니다. 한민족 방송 송년 특집 토크 콘서트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와, 이렇게 성탄절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뭐 좋은 계획들 다 갖고 계시죠? 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다가오면 또 연말이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다는 얘기인데 올 한 해 있었던 뭐 좋은 일들 또 나빴던 일들 많은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특히나 낯선 한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탈북인들에게는 진짜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웠을까 정말 상상조차 힘듭니다. 물론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뭐 중요하다고들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삼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겪었던 정신적 또 육체적 그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인들의 94%가 트라우마를 경험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아직도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걸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도 이 몸의 상처처럼 흉터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 흉터를 뭐 없앨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숨기면 숨길수록 더 깊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 한 해 힘든 시간을 보냈을 우리 탈북인들과 함께 우리 가슴속에 숨겨뒀던 아픔, 상처를 좀 훌훌 털어버리고 위로를 서로 나누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KBS 한민족 방송 송년 특집 토크 콘서트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먼저 멋진 노래로 이 시간을 열어볼까 합니다.
가장 훌륭한 악기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분들인데요. 아카펠라로 듣는 캐롤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하죠? 자, 세계 3대 아카펠라 대회에서 우승한 실력파 혼성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가 캐롤 모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몇 개의 캐롤이 들어있는지 열심히 세시면서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Oh,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olor wh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Christmas carol, Christmas carol, Christmas carol.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Christmas carol, Christmas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Snowing and blowing up birds so far.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chime and jingle bells fly. Dancing and prancing in Jingle Bell Square. In the frosty air. Right time, it's right time to run the night away. Jingle bell time, it's fair time to go gliding in a one-horse sleigh.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all round the clock. Mix and a mingle in the jingling feet. That's the Jingle Bell Rock.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불 붙는다 했지, 불 붙는다 했지, 불 붙는다 했지, 불 붙는다 했겠지. That those whispers of holy, f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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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is a season to be jolly, f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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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on't be now gay or peril, f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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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Jolly ancient Yuletide carol, f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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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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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 설레는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와닿아 종이어서 장장한 주님 흥겨워서 손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우리 다 함께 불러요. Jenny's Christmas Carol. 자, 그러면 또 메시지를 담아서 끝곡 불러주신다고 했는데요. 제목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함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고 하늘과 사람들 라라라라라라라라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슬픈 선을 바라보면서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저희는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곳으로 가네. 빗바람 불며 걷다가 빗바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 네, 자 아카펠라 제니스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이야기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전생에 한국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새로운 타이틀이 따라다니는데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한 외국인 1위.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Frohe Weihnachten, frohe Weihnachten und ein frohes neues Jahr. 네. 지금 약간 박수 소리 묻혔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독일어로 네. 하면 Frohe Weihnachten입니다. Frohe Weihnachten. 따라도 못하겠네요. 너무 어렵다. 네. 자 오늘 또 좋은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씨. 그리고 탈북인들의 아픈 마음 내면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상담센터의 유혜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 차차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또 다른 한 분, 한국전쟁 고아들이 폴란드에서 겪은 이야기를 담아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 배우인 추상미 감독과 함께 출연해서 관심을 보였던 탈북 배우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재학 중인 이송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뭐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어떤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선물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쵸? 명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독일에서도 이렇게 성탄절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죠. 네네 그런 풍습이 있고요. 저도 관련해서 되게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는 항상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많이 보냈어요. 아, 예. 그래서 오후에 만나서 케이크랑 커피 먹고 그다음에 미사 갔다가 돌아오면 거실 문이 잠겨져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뭐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 놓고 갔다는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그 문을 열어주면서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는 건데 그걸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네. 선물을 다 놔뒀고 네. 그러면 그 선물도 받고 뭐 애기들이 이제 뭐 노래 부르든지 아니면 뭐 시 얘기하든지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되게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았었어요. 사실 이제 그 성탄절이라는 게 크리스마스라는 게 유럽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그걸 크게 받아들이는데 정작 가족들이랑 안 하잖아요. 다들 어디 명동 거리에 나가서 연인들과 친구들과 흥청망청 노는데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 참 그립네요. 우리도 좀 네, 가족과 함께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이 두 분은 이제 남쪽에서 맞았던 첫 성탄절 굉장히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먼저 이 대표님 어떤 성탄절이었어요? 언제였고요? 사실 그 제가 2000년도 5월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아마도 나온 때가 한 10월 말 정도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2달 후죠. 12월 25일이면. 근데 우리 탈북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성탄절의 의미를 북한에서는 알 수도 없고 잘 몰랐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은 없고요. 네. 예, 특별한 기억은 없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좀 많이 달랐다, 굉장히 좀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북한에서의 12월 25일은 여러분 무슨 날이죠? 김정숙 탄생 그렇구나. 일이죠. 예. 24일인가요? 24일이요. 제가 헷갈렸네요. 그렇구나. 12월 24일이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충성이 노래 모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장기업소 전체 간부들 다 이렇게 노래 연습하고 공연하고 굉장히 바쁘게 사실은 우리가 기쁜 마음이라기보다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참 우리는 불쌍하고 참 이상한 나라에서 살지 않았나.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은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을 접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고 지금은 참 기쁜 날 그런 날로 네.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송 씨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나이에 또 크리스마스 접했기 때문에 충격이 컸을 텐데 말이죠. 사실 저도 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이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가 내게 다가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었고 네. 입는 거나 먹는 것에 자유로운 나라에서 뭔가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날이라는 거를 보면서 좀 그 동생이 생각났었어요. 동생이요. 네. 지금 동생은 같이 못 오고 혹시 제- 북한에 같이 있어요? 못 오고 거기서 네. 있었는데 제가 넘어올 때 8살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9살쯤 됐죠. 아, 근데 이제 평상시에 갖지도 못하는 그런 책가방도 없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성탄절 엄청 아이들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놀잇감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너무 극과 극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크리스마스 문화가 또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충격적이고 이질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군요. 부러움의 대상이고. 자, 오늘 주제가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지금 우리 유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곳이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상담 센터라는 곳인데 걱정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런 말을 듣는 곳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북한 체제 트라우마 상담 센터는 그 2013년 준비된 통일은 아름답다는 믿음에 세워졌습니다.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상담 센터 NHC는 통일부 비영리 사단 법인이고 서울특별시 비영리 민간 단체로서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 지원센터와 협력기관입니다. 저희 이 NHC에서는 탈북인들이 북한 체제 트라우마, 체제 상처 치유를 통해서 낯선 한국 사회에서 겪는 탈북인들이 심각한 사회병리적 그 위기 극복을 돕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탈북인들이 그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회복해 가지고 민주 시민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고민하면서 저희가 이제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KST 집단 상담뿐만 아니라 NKST는 북한 체제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네네. 북한 체제 그 트라우마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 트라우마도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북한 체제 트라우마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말 자체를 그대로입니다. 북한 체제가 북한 주민들이 전생의 발달 과정에서 상징 조작과 그 항시적인 감시, 통제, 억압과 처벌을 통해서 개인이 선택권을 강제하고 침해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개인이 선택권을 강제하고 침해당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데 이런 동기 부여에 대한 사고 의지가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선택에 무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 트라우마가 뭐냐라고 할 때 북한 체제 시스템 그 자체가 인간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야기하는 그런 병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탈북 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히 사실 얼마나 이 복잡한 그런 어떤 증상이겠습니까? 근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체제에 관련된 트라우마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트라우마들을 다 겪어요. 이 남한 사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크고 작은 어떤 사회적 현상들 때문에 다들 현대인이라면 힘든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혹시 송희 씨는 한국에 와서 초창기에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것도 어찌 보면 그 체제와 관련된 트라우마일 텐데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트라우마라 하면은 좀 제가 한번 잡혀 나갔었거든요. 어디서요? 북한에서요? 중국에서. 아, 중국에서 탈북을 네. 했는데 1차 시도를 했는데 네. 다시 송환된 적이 있군요. 네네. 그때 맞았거든요, 많이. 아이고. 그때 네. 그게 트라우마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집에서 잘 때 가끔 계속 맞는 꿈을 꾸고 아이고.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면 네. 무서워서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게 트라우마라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가 그쵸. 뭔지 몰랐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네네. 네, 그게 트라우마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연기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그 찍었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네. 사실 본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출연하게 됐어요? 그때는 영화 배우가 되고 싶은 생각이 그냥 100이었어 가지고 오디션을 봤는데 정작 뽑히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가족도 북에 있고 저는 분명 가족을 향한 마음이 엄청 애틋하고 그 가족이 이제 나 때문에 피해 볼까 봐 많이 생각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과연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수학미 감독님의 처음에 저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 믿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신뢰를 잘 안 했었고 뭔가 저를 이용하고 그냥 이용할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없었어요. 없군요. 이제 네. 남한 체제에 오면 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쌓여요. 네네. 감독님이 어떤 한결같은 저를 향한 마음이 가게끔 되어지게 제 마음이 움직여졌었어요. 네. 이거를 내 삶을 그냥 연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 3자가 되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한 마음이 한결같은 그 마음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찍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좀 그래도 마음의 어떤 응어리랄까 지금 얘기하신 그런 트라우마가 조금은 좀 극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조금이 아니고 엄청나게 저는 너무 극복이 다행입니다. 되는 네, 게 네, 다행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찍기로 마음은 먹었지만은 제 마음의 깊은 속까지는 네. 마음의 문이 안 열렸었더라고요. 제가 몰랐었는데 근데 갔는데 폴란드 선생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80에서 90에 된 분들인데 저를 보자마자 네. 이제 안아주시고 아, 제 얼굴에 엄청 많은 키스를 해주시는데 그때 한 번에 그냥 녹아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까지도.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8년을 살았더라면 그 어떤 트라우마를 겪든 간에 그 트라우마가 복으로 저는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북한에서 오면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지만은 저는 한국 땅에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자살해 죽는 어린 네네.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트라우마라고 생각되지도 않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멈춘다면 트라우마로 남겠지만은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에 살면서 감사함으로 뒤바뀜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그게 더뎌지거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좀 옆을 보면서 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송 씨가 이런 상처와 치유의 어떤 긴 기간을 겪으면서 엄청 깊어졌어요. 이 나이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감동인데요. 네, 본인도 모르게 다가왔던 그 어떤 상처 치유의 시간, 그 눈물을 훔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도 이렇게 감동 깊게 들었어요. 유 대표님, 지금 우리 이송 씨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일종의 약간 노출 치료라 그래야 될까요? 본인의 얘기를 용기 있게 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아픔들이 극복되어 가는 과정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특별히 트라우마 치료는 이제 노출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체제 트라우마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저는 이제 탈북인들은 특수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경험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북한 체제 트라우마라고 봐요. 일반인이 경험할 수 없는 북한 체제 트라우마란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함에서부터 무덤에까지 이르는 전 기간 동안이 생존에 대한 공포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잘 되어졌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성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신이 아픈 상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그 자체가 이제 심리적인 상처가 많이 치유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 정착한 탈북인이 이제 3만 명을 넘어서 이제 4만 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이쪽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가장 힘든 게 경제적인 문제라고들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정신적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객석에 남북 하나재단의 전연숙 기획조정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들을 다 안고 계세요. 어느 정도인지요? 일반 국민의 2배 이상, 또 심지어는 몇 배 이상의 그런 통계들을 보이고 있어서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의 체제 때문에 겪는 트라우마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는 가장 끈끈한 것이 누구냐면 가족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북한을 탈출해서 제3국에서 살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또 그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또 시차를 달리해서 입국하면서 다시 만나고 또 다른 가족들과 또 다른 가족들을 형성하는 복합가족 형태를 같이 또 띠면서 그렇죠, 네. 본래 안고 있었던 북한 체제의 트라우마에다가
또 가장 그 정서의 핵심인 가족이 주는 또 가족에 대한 상처까지 같이 결합된 네. 아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볼 수 없는 복잡한 트라우마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치유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또 아까 우리 이송 배우도 마음을 열기까지가 아주 어려우니 네.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함께 너나 우리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그 트라우마 또 정신적 치료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인의 힘으로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건 정말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지금 막 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분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끼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좀 놀라는 상태인데 저 본격적인 얘기를 더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우리 조금 더 위로를 받으면서 한번 이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맡고 계시는 분이시죠? 가수 유열 씨인데요. 자, 피아노 연주에는 고현숙 씨가 수고해 주시고요. 이 곡 오랜만에 듣는 명곡입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후, 네. 사랑은 이야기할 때 그대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전하려 할 땐 그대 손을 꼭 쥐어요. 햇살은 나무 위에 걸쳐 그대 눈을 반짝이네. 투명한 그대의 미소는 나의 욕심을 비워버려요. 사랑하는 그대 더 이상의 말도 더 이상의 눈길도 원하지 않아. 내겐 필요치 않아.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남아주오. 때로는 그대 마음에 슬픔의 그늘이 드리우고 때로는 나의 마음에 아픔의 계절이 찾아와도 소중한 우리들의 진실 이슬처럼 반짝이네. 초롱한 그대의 눈빛은 나의 가슴을 투명하게 해. 사랑하는 그대 더 이상의 말도
더 이상의 눈길도 원하지 않아. 내겐 필요치 않아.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남아주고.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네, 유열 씨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 들으셨습니다. 지금 그대로세요. 하나도 안 늙으시면서 예 세월이 지금 벌써 이게 몇 년도 곡이죠? 1986년 대학가요제. 86년이요. 다니엘 씨는 이 노래 아세요? 전 몰라요. 전 그때 한 살이었어요. 아 41살이었으니까. 그렇구나. 우리 다니엘 예. 씨가 그렇게 어린 사람이었군요. 예, 보기와 다르게 아직 어려요. 예. 저는 이 노래가 굉장히 특별한 게 16년 전 유열 씨가 제 결혼식 와서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전 지금 뒤에서 나는 과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잘 살고 있나 그 마음인가 하면서 아 진짜 누구보다도 지금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유열의 음악 앨범 딱 그 제목이 결정되고 이랬을 때 그거야말로 인생의 크리스마스 선물 같지 않으셨어요? 아 진짜 네. 진짜 갑자기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 노력하는 것 같아도 네. 예기치 않게 우리가 지내다 보면 주시는 신의 선물이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거였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셨을까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유열 씨 하면 오랫동안 가수 생활하시고 DJ로도 너무 사랑받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긴 전성기를 누리신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시지만 이런 분이 혹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까 사실 이송 씨 얘기 들으시면서 손수건 꺼내 드는 거 제가 봤어요. 네. 예. 아니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버님이 밖으로 많이 돌고 그리고 어머님이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화를 많이 냈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에 관한 트라우마 혹은 그때 어쩔 수 없이 어머니 편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화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중간에 돌아오셨었는데 집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아버지로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94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오히려 결혼하고 나니까 어린 아들한테서 아빠 오늘은 아빠 뭐하고 놀까? 또 그 아들이 정말 자유롭게 제가 늦게 장가 갔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아들이랑 아빠와의 사이를 하는 사이에 제가 아버지 사이에서 채워지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저를 그때서야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한테 녹화하는 거예요. 너 괜찮지 않았어. 왜 괜찮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저도 그제서야 그걸 끄집어내고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게 편지도 쓰고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게 화도 내고 아버지를 용서도 하고 어머니한테도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그런 과정이 치유의 과정이 되었어요. 그 과정 중에서 다시 호흡도 좀 좋아지고 그러던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모른 척하고 혹은 또 몰랐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 과정이 다 신의 선물이고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좀 더 그 당시에 좀 더 대면하고 살았었으면 하는 돌이킴을 해보고 앞으로는 좀 그러려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도 요새 기회가 되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들이든지 피하지 말고 네. 진솔한 시간, 정직한 시간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네.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앉으니까 내 내면에 있는 막 아픈 상처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꺼내서 위로받고 싶고 지금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상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도 있잖아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저까지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저는 오늘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듣고 그냥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 대표님도 평양에서 태어나서 의과대 나오시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북한 사회에서 선택받은 삶을 사셨다가 이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잘 사셨던 분이 여기 와서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욱더 대표님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좀 비슷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더 똘똘 뭉치신다고. 사실 상처가 많고 사실 이 말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로 팔려 정말 아이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북한이 트라우마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배고파서 나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왔는데 그냥 중국에서 붙잡아 가지고 북한에 이제 붙잡아 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인신매매로 팔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신매매도 북한 체제 트라우마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 사회에 왔는데 정말로 내가 눈 뜨고 그 자식을 굶겨 죽일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냥 중국이라도 들어가서 밥술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이는 아이의 심정에 이제 그 상처가 있으면 고착이 되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평생 착취당한 그런 사회에서 산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나를 이용해서 나를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처들이 사실 저희 센터에 와서는 처음에는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와 함께 살 수 없었어. 또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집단 상담을 하면서 엄마가 먼저 참여를 하고 딸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엄마보다 쉽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엄마가 팔려가지고 그 엄마의 희생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나 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데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마주하기 전에 조금 더 많이 이분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더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전하면서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이게 우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어찌 이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생긴 마음의 상처로 아직도 힘든 분이 나오셨습니다. 좀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송현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얘기도 나누기 전에 우리 유 대표님 말씀 듣고 벌써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지금은 좀 많이 어떻게 정신 건강이 좀 좋아지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좀 힘든 시간을 겪고 계세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드셨던 거예요? 제가 중국에 오게 됐는데 엄마가 먼저 중국에 오게 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중국에서 정착을 하신 후에 저를 데려오셨고, 그래서 엄마는 제가 공부를 하기를 원하셔갖고 제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솔직히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그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연변에서 왔다 하고 조선족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솔직히 그때는 사춘기니까 많이 좀 예민하긴 했었어요. 애들이 계속 제 말투가 이상하다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상처돼서 좀 이렇게 소심해지고 하기도 했는데 고3 때 물리 시간이었는데 제 뒤에 앉아있던 남자애가 야 우리 반에 북한에서 온 탈북애가 있단다. 학교 앞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우리 점심시간에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자. 그러면은 상금으로 500원 준다고 한다. 중국 돈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정지되고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막 얼굴이 빨개지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신나서 그냥 야, 제 얼굴이 빨개진다 막 이러면서 신나서 이렇게 다음부터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는데도 엄마는 또 연락을 안 받으시고 그냥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연변에서 좀 생활하시다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지금 남한으로 다 오신 거잖아요. 네. 어머니가 이렇게 그 이제 따님이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힘들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네. 어머니 때는 왕따라는 문화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 문화를 겪어보시지 못하시다 보니까 왕따라고 한다니까 내 딸이 왕따를 당해? 이러니까 생각하시니까 아, 내 딸이 어디가 부족한가? 어디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다 하시다가 네네. 계속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시고 우울증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든데 엄마한테다 더는 더 엄마 나 힘들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엄마 괜찮냐 제가 또 엄마를 위로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군요. 네. 그런 상황이 돼갖고 아유 이럴 때는 글쎄 어머니도 충분히 힘드실 거라는 이해는 되지만 네. 지금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의 더 따뜻한 어떤 보살핌과 위로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현수 씨 입장에서는. 네. 아이고 그렇군요. 지금은 뭐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시고요. 네, 지금은 네. 매주마다 1회씩 개인 상담 받고 있고 약물 치료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디 교육을 받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앞으로 맞아요. 그럼 캐디 일을 이제 네,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캐디를 네네. 하려고요. 표정이 굉장히 밝으셔서 또 이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유 어떻게 이런 조언이 뭐 말이 될까요? 잊혀질 겁니다. 잊혀질 거고요. 더 주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더 밝은 모습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거 좀 힘든 자리예요 여기,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본인 얘기한다는 게, 네, 그런 좀 더 멋있게 말하고 싶었는데, 네. 옛날 일이니까 툴툴 털어버리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송현수 씨에게 좀 힘내시라고 좀 격려의 박수 한번 따뜻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한민족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년 특집 토크 콘서트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현수 씨를 비롯해서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격려의 의미에서 또 아름다운 음악을 한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악기 중에서 사람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음색을 지닌 악기라고 하죠. 클라리넷 연주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클라리넷 연주자 이상재 나사렛대 교수의 연주입니다. 서른 즈음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 곡 감상해 보시죠.
네, 우리 이상재 교수님 연주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모두가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이 공연을 바라본 것 같은데 교수님, 네. 그 연주를 듣는 우리 방청객들의 표정 다 보이셨죠? 느껴지셨죠? 주무신 건 아니죠? 너무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가지고 네. 제가 공연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좀 뭐라 그럴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가 쭉 지금까지 그 토크한 내용들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더 뭔가 음악이 깊이 있게 애처롭게 들렸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좀 담긴 네, 건가요? 오늘 앉아 있으면서 네. 저를 왜 불렀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불빛도 안 보이는 이제 시각장애인이고 시각장애인으로 산지 지금 40년이 훌쩍 넘었지만 40년이요. 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 연주라도 꼭 마음을 담아서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연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 시각을 잃으셨을 때 그야말로 다시 세상에 태어난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를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사실 우리 지금 탈북민들의 입장이 그럴 거예요. 한국 사회에 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근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들의 그 아픈 상처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털어놓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좀 용기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그 시각을 잃고 한 40년 좀 넘게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뭐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쌓여서 결국 내 인생이 되고 나중에 내 미래가 되고 그런 건데 저도 사실 집에 있을 때는 좀 편하지만 정말 집 문을 나서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지옥인데 매일매일 이제 그런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오늘 내가 하루를 잘 견디고 잘 이겨내면 또 내일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유학 생활도 혼자 했고 쭉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한마디로 맷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꾸 맞으면 힘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마음의 맷집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그런 좀 힘찬 그런 발걸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2019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잘 보내시고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멋진 연주와 또 멋진 말씀해주신 우리 이상재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내가 이겨내는 하루하루가 나의 미래가 된다. 그 말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지지해준 분은 이제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웠는지 짧게 누구예요, 다니엘은? 저도 어머님입니다. 어머니 네, 저 항상 응원해 어머니인데요. 주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네. 항상 그러니까 해외 생활 2번 하기로 했을 때도 엄마가 항상 지지했었고 나머지는 반대 많이 했는데 어머님 항상 진짜 친구처럼 많이 네. 도와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유열 씨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들, 아내, 그렇죠? 누굴까요? 진짜 다 떠오르네요. 네. 많이 씨름해 보면서 제일 크게 발견된 게 정말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이 있구나.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인 아내도 저를 너무나 잘 알아채는, 그리고 저를 너무나 또 잘 알아채는 우리 아들도 있고, 그리고 살면서 제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선물들이구나. 매일매일이 그 모든 날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이다라는 거가 발견되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위로받고 도움받고 지지를 받아야 되지만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 탈북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게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을 하다 보니 여유가 없고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절실해지는 게 어떤 이런 관련 단체나 기관의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탈북인의 한국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남북 하나재단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되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나눴던 전현숙 부장님, 네. 지금 얘기 쭉 들으시면서 이분들에게 제일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저희 남북하나재단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본격적으로 입국하시기 시작한 것이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착 지원 프로그램은 20년 전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지. 정착하려니까 주거 지원해드려야지.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니까 교육 지원해드려야지. 초기 정착이 어려우니까 초기 생활 지원해드려야지라는 기본 세팅이 20년을 흘러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흐르는 동안 20년 전에는 대한민국도 잘 살지 않았던 거죠. 그 수준에는 최고 잘 지원해드린다고 세팅되어 있는,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20년을 그대로 유지해 왔는데, 요즘에 보니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집 문제 이외에 이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를 놓쳤냐면 사회 통합, 인식 개선, 차별, 이런 부분들은 배부르면 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의 정책의 이제 방향은 뭐 사회 통합, 또 북한 이탈 주민도 그동안은 덩어리로 탈북민은 이렇게 지원해줘야지 라는 덩어리 지원이었다면,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니까 또 다 달라요. 그래서 1:1 맞춤형 지원, 이렇게 정착 지원도 세분화되어 있고 그들에 좀 맞추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서 진짜 연말에 그래 우리가 이런 정말 격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 굉장히 마음 따뜻하게 오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벌써 이제 한 시간이 다 흘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분들 다 붙잡고 밤새서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실까. 하지만 여기서 좀 오늘의 소회 같은 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혜란 대표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대표님께 뵈면서 제가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이렇게 되게 망설였던 적이 좀 몇 번 있었는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사소한 일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은 무수히 북송된 탈북인들이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러한 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네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할 수 있어도 정말 우리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늘 기억하며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이송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의 어떤 깊이 같은 거를 제가 모르고 왔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아파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 옆에 누가 됐든지 간에 마음을 털어놓고 먼저 털어놓으면 상대방도 털어놓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지금까지 힘들게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서로 어우러져 가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 씨는 어떠셨는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독일 사람이라서 그런지 사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와닿는 것 같고, 저희는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물론 캐럴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한데 크리스마스는 사랑과 평화의 어떤 명절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정말 잘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이할 씨. 네. 작년 올해 특히 더 많은 걸 느끼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마음속에 아직 본인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직 하지 못하는 용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꼭 용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다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러시기를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살아온 동백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걸을 때도 땅만 보고 걷는 사람인데 너는 근사한 사람이다. 너는 예쁘다. 그런 말을 자꾸 해주니까 내가 진짜 근사해지는 것 같고 예뻐진 것 같다고 자꾸 고개를 들게 된다고. 여러분은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마음의 상처는 다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훨훨 날 수 있는 그 날들만 있을 거라는 저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끝으로 유열 씨의 노래 내 하나뿐인 그대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KBS 한민족 방송 송년 특집 토크 콘서트 걱정 말아요 그대,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함없을 약속이 담긴 영원이라 부를 사랑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네 내 하나뿐인 사랑으로 쓰여진 약속 믿음으로 쓰인 사랑 지금 내 곁에서 너를 바라보네 내 사랑하는 그대를 내게 주신 그분께 나 감사드릴 뿐이네 끝없는 그 사랑을 나 함께하여 주소서 변함없을 약속이 담긴 영원이라 부를 사랑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네 내 하나뿐인 그대 그대를 내게 주신 그분께 나 감사드릴 뿐이네 끝없는 그 사랑을 나 함께하여 주소서 변함없을 약속이 담긴 영원이라 부를 사랑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네 내 하나뿐인 그대 사랑으로 쓰여진 약속 믿음으로 쓰인 사랑 지금 내
곁에서 널 바라보네 내 사랑하는 그대 지금 내 앞에서 날 바라보네 내 하나뿐인 그